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가 많습니다. 하나씩 깔끔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한국판 K스탑이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이런 K스탑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주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ST 바이오센서 상장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도 전략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퍼가 4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싸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드디어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자, 무슨 뉴스인가? 결국 라면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라면 값은 최근 몇 년간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결국 이번에는 올랐다고 하네요. 과연 얼마가 올랐는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이고요. 기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빠르게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역 효과 나타나는 1주 뒤에는 확산 꺾일까? 그런데 전문가는 길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빠르면 일주일, 그리고 늦으면은 2주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니까 바짝 같이 노력하자라며 전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부로서는 향후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4차 대유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 그런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4차 대유행은 더 오래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확진자가 지금 현재 1,500, 1,600 정도가 되는데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으며 전국적 확산세에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려 한 정부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의 방역 수칙으로도 대유행을 꺾기 힘든데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곧 우점종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규 변이 감염자 중 536명, 이 중에서 델타 변이가 374명으로 69.8%를 차지하는데 이 델타 변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내 지역 발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한 주간 국내 확진자의 주요 변이 검출률은 36.9%, 이중 델타형은 23.3%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많이 덥죠.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더워지지는 않게,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지는 않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걸음이 바로 탄소 중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드디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철강 시멘트 겨냥 이후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자,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의 탄소 국경세가 붙는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2035년부터는 EU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며, 그리고 참고로 EU는 한국 자동차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만들어도 EU에다가 팔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촉발된 산업 전환이 코앞의 과제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탄소 국경세는 EU 국가가 생산된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비용을 물리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겨냥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이거를 그냥 짧게 보자면 아니 지네가 야, 내가 탄소를 만드는데 니네가 왜 관세를 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트포 55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6년에 도입되는데 당초 2023년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때까지는 너무 빠르다, 2023에서 2025년까지는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젤이랑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이제는 2030년부터는 55% 강화되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100%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2021년이 좀만 지나면은 이제 곧 끝나겠죠.
그때로부터 한 13년 뒤에는 아마도 내연기관 차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가면 갈수록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친환경 그리고 탄소 제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아니 최소한 1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이런 부분도 저 기립과 같이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폰은 234배, 숫자도 이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현재 4.5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야 네이버가 왜 이렇게 싸? 그러면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싼 건지 아니면은 잠시 뭔가 오류가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13일 카카오로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한 달 만에 탈환하는 과정에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투자자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네이버를 사다 보니까 야 얘는 퍼가 왜 4.5야?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리분들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퍼가 10배 아래면은 저퍼주,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런 주식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 전통적인 저퍼주인 금융주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이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카오와 단순 비교해서 퍼가 50배가 될 정도로 네이버 주가가 급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5배인 현재 퍼의 분모를 구성하는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일회성 수익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퍼가 4.5배, 아주 엄청나게 매력적인 퍼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 수익 때문에 잠시 이렇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퍼는 작년에 46배, 재작년에는 52배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난 1분기에 회계상 평가이익 15조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15조는 어디서 나왔나?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되고, 그리고 작년 말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처분이익이 회계상 이익으로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 퍼 4.5는 그냥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일시적 이익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네이버 주가가 카카오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 오후 3시 개시. 참고로 지금 시간은 녹음 시간 기준 2시 42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늘 장막판에는 상한가를 가서 끝낼 수 있을지 빨리 녹음을 끝내고 조금 뒤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HLB 대상 30분간 집중 매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방공매도 운동인 K스탑 운동이 15일 개시한다. 한투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장 마감까지 개인 투자자 2,200명이 HLB 대상으로 매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날 매수 운동은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8월 광복절 전후에 있을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전초적 성격을 가지며 텔레그램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은 각자 가용자금의 10%를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수 대상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매일 6시 발표하는 코스닥 시장 공매도 잔고 1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다른 게 생각났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2위를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언제든 기회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두 가지의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조금 뒤에 시황 정리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KMW 그리고 시젠, 이 두 가지의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들은 K스탑 운동 한정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절대 큰 금액을 넣을 만한 절대 확실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가 결정됐다고 하고, 그런데 증권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쟤네는 무조건 당연히 부정적이지, 어떤 말을 해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할걸.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에서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더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앞서 미국과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같이 공매도를 공격하는 헤지펀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힘들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투현 대표는 오늘 K스탑 운동을 승리로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도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공매도의 폐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며, 광복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K스탑 운동을 펼쳐 악성 공매도 세력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이 차트는 2시 15분 기준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3시부터 산다고 했는데 이미 다 산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쨌든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결론이 났을 텐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음입니다. 하루 만에 동났네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완판. 저끼리 또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가 협업해 내놓은 주식 도시락이 하루 만에 동났다. 참고로 주식 도시락에는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의 주식 중 무작위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2일까지 판매될 예정이었으며, 판매 기간 중 준비된 주식 1만 주 등록이 완료되면 주식 제공 이벤트는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주식 수량의 2배를 넘어서는 2만 개 이상의 발주가 쏟아졌고, 이마트24는 서둘러 발주 중단 조치를 내려야 했다고 하는군요. 도시락을 구매한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는 주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 이것만 딱 보자면은 엄청나게 개꿀, 아니 멍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도시락을 사 먹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를 개설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신규 개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스픽 하는 것처럼 토스를 가입하면 한 주 주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좌를 개설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SD바이오센서 16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 SD바이오센서가 내일 상장된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 가격인 52,000원에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그리고 9시에 땡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초가가 되고 거기서부터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자, 일단 지금까지 확진자를 보니까 오늘은 조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SD바이오센서에 청약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즌 주주분들이라면 제발 미안하지만 좀만 늘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반대 입장이라면 당연히 줄어드는 걸 바란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어제보다 지금 한 40분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시젠의 주가도 슬금슬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SD바이오센서 주주분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두 가지의 자료만 보자면은 이 두 개의 자료는 긍정적이진 않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매우 낮은 확률로 하락 출발할 경우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 투자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가진 물량의 50%는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는 9시 40분까지 반등을 주는지 기다려보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때까지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아유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은 확률로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할 경우, 이 경우도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전량 매도 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절대 맞출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만원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 출발 더블이 아니라 그 사이,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한 52,000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보수적이라면 당연히 그냥 전부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원하고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싶다, 치킨 한 마리를 더 먹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50%는 매도하시고요. 일단 익절은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시 40분까지 상승을 다시 해낸다면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비실비실 하고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절은 가장 옳고, 그리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랐다고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치가 올라가봐야 결국 몇만 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리분들은 내일 이 호가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이득일 때는 그냥 바로 매도하고 우리의 본업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왜 계속 기릿이 9시 40분, 9시 40분 거리는가?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9시 40분 정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5분봉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막 쭉 떨어지다가 9시 15분에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때가 딱 9시 40분입니다. 그때까지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기고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공모가 너무 높다 한 증권사의 소신. 코스피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에 대해 공모가 범위가 자기 자본 이익률 ROE에 대비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는 다른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되는데 기존 국내 은행들과 차별화되는 비은행 서비스로의 확장이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산정에서 비교한 미국 여신 중개사와 브라질 결제 서비스사, 스웨덴 증권사,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가총액이 KB금융보다 높게 형성되었던 이유는 빠른 성장을 통해 여신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했던 여신 점유율이 과도했구나, 이러한 점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자, 카카오뱅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기릿은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몸값 2주에서 5천억까지 완전 4분의 1 토막이 팍팍팍 나버렸죠. 자, 이렇게 떨어진 게 어딘가? 바로 요기요라고 합니다. 흥행 실패 3가지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매물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베이 코리아, 잡코리아, W컨셉, 지그재그 등이 올 상반기 M&A 시장을 달궜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기요도 나왔을 때 조 단위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처음에 몸값을 과도하게 부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평가가 후한 상황에서 유독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고객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기요의 슈퍼클럽 유로 멤버십 가입자 수가 15만 명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렸으며, 참고로 슈퍼클럽은 월 9,900원을 내면은 10회에 한해서 한 번 주문할 때마다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번은 시켜 먹어야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멤버십 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입점한 식당도 주로 수익성이 낮은 프랜차이즈 위주라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소비자를 끌어들일 만한 맛집을 영업을 더 해야 될 판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달 플랫폼이 매력적인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17조 3,336억 원에 달하는데요. 2019년에는 9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2배나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5월만 해도 한 달간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조에 대비해서 62%나 뛰었다고 하네요. 또한 3위인 쿠팡이츠 앱의 월 사용자 수가 한 해 10배 이상 무선 속도로 뛰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요기요가 배달 플랫폼 업계 2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이 관심을 거두긴 했지만 MBK 파트너스, 퍼미라 등 사모펀드가 요기요에 눈독 들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배달 플랫폼이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산업인 건 부인할 수 없다며, 누가 사가서 다른 사업과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잘 키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자, 너무나 기쁜 뉴스입니다. 라면값 인상, 총땜에 오뚜기 6%, 농심 삼양도 들썩. 자, 이 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심 그리고 삼양 그리고 오뚜기, 여기 주주분들이 아니라면은 아니 라면값이 오른데 넌 왜 좋아하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길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면값이 오르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라면값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라면에 관련된 주식을 샀다면은 라면값이 오르는 그 수혜를 우리도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가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나 인상하면서 농심, 삼양식품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지금 2시 17분 기준으로 이렇게 오뚜기도 6%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농심이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나 상승했네요. 자, 농심, 오뚜기, 삼양 여기에 투자하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 하나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실적 성장 가속도 붙을 거, 목표가 60% 상승. 메리츠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지난 2분기 호실적에 이어 3분기부터는 상장 이후 최대 마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38만 5천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양극재 일관 생산 체계의 완성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증설하는 모든 공장에는 일괄 생산 체계가 적용된다. 여타 양극재 업체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이랑 201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7%랑 49%를 올렸으니까 목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26만 9천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기름분들 내일 ST 바이오센서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